안녕하세요. 리츠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원하고요. 오늘도 역시나 부동산의 이모저모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잠레아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청약하는 순간부터 지금 세세하게 하나하나 좀 궁금하실 사항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들 쏙쏙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해주실 업사부님과 또 더플러스TV의 이태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레아 와 모집 공고 나왔어요. 네. 사람들이 다들 두구두구두구두구 나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 하셨을 것 같은데 엄청 관심도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아마 이게 10월 11일 날 금요일 네. 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중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델하우스도 분양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픈합니다. 금토일 야. 이렇게 해가 3일간을 통해 가지고 안에 내부랑 뭐 움직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날짜가 지나고 나서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당첨되신 분들만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구나. 진짜 부럽습니다. 네. 지금 10월 21일 월요일 날 특별 공급 들어가고 22, 23, 24가 이제 청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이 청약을 위한 좀 준비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요. 그 네. 가장 이제 청약은 이제 통장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네네. 뭐 넣으면 네. 아마 되게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진짜 지옥의 불맛을 한번 맛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그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계약금이라든지 그런 뭐 자금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갖춰진 분들만 이제 좀 이제 청약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대뜸 나도 한번 넣어봐야지 했다가 네. 진짜 큰 코 닥칠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좀 끌어모아가지고 계산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근처 한번 가보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 그 네. 공원이 바로 앞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거기서 이제 드론으로 한번 간단하게 찍어서 네, 왔습니다. 그 보여주시죠. 드론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야.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 그죠? 네, 지금 공사 중인 모습이고요. 오, 롯데타워가 뒤로 쫙 보이네요. 멋있네요. 네. 날 좋을 때 가셨네요 또. 오. 네. 이제 멀리서는 한강이 보이죠, 그죠? 네, 보이네요.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파크리오 아파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 공원을 이렇게 한번 이야. 보시면 여기가 올림픽 공원이 이게 43만 평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각선을 보시면 우리가 저번 주에 다뤘던 이제 올파포가 보이실 거고 그죠? 그러네요. 네. 저쪽으로. 참 뷰가 네. 역시 호수, 그러니까 저런 뭐 다 볼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걸 우리가 또 영구 조망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저기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생기지 않을 거니까 음. 예, 저런 쪽에 이제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고 푸릇푸릇하니 역도 가깝고 롯데타워에다가 진짜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뭐 그런 입지들은 뭐 항상 이제 좋죠 뭐. 네. 와. 공사하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또 하나를 더 찍어 왔는데 여기 바로 이제 그 잡내야 바로 이제 인접해가지고 이제 뭐 도로 하나만 살짝 건너면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만 조금 한번 보실게요. 파크리오랑 붙어 있죠. 네, 초품 안은 아니지만 인근에 그쵸. 있기 네. 때문에 초등학교 가는 게 이제 또 보이시죠? 저 수월하겠네요. 운동장 아. 보이죠? 음. 네. 이제 저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니까 진짜 중요하죠. 그 한강이라든지 이제 저런 게 이제 다 보이니까 참 드론이 엄청 괜찮죠. 높이 올라갔네요. 이게 120m까지 올릴 수 있어가지고요. 아. 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가본 것 같아요. 너무 야. 잘 보고 왔습니다. 멋있네요. 네, 드론을 저도 좀 날려봤는데 저는 겁나서 네. 얘가 어디로 막 그러니까요. 갈지 잘하시네요. 아니, 조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음. 아파트가 이렇게 많잖아요. 아파트가 많고 하면 이게 거리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건물에 부딪힐까봐 그러니까요. 내지는 크레인에 부딪히면 이건 바사삭이거든요. 맞죠. 찾지도 못하고 건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근처 너무 가까이까지 못 붙이고 그냥 이렇게 한번 주변만 살짝 한번 네. 봤습니다. 이게 지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조감도인데요. 이게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홈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2025년 12월 말에 이제 입주 예정으로 이제 공고가 이제 떴고요. 그다음에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제 몽촌 토속역하고 바로 인접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9호선 이제 한성 백제역이랑 이제 도보로 한 3분 정도면 이제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2호선인 이제 잠실 나루역, 옛날에는 저길 성내역이라고 불렸는데요. 이제 잠실 나루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석촌 호수라든지 뭐 롯데 백화점, 롯데월드 타워, 그다음에 롯데월드 이런 게 바로 이제 거의 도보권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라든지 뭐 그 롯데마트도 롯데월드 타워 안에도 롯데마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지하에도 제타플렉스라고 해가지고 또 롯데마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야.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가면은 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아산병원도 가깝고요. 그다음에 광나루 한강공원도 좀 도보로 가기는 조금 어려워도 자전거를 한번 타고 가면 상당히 좀 괜찮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뭐 잠실 초등학교 아까 전에 운동장이 있는 초등학교가 바로 근처에 있고 잠실 중학교, 잠실 고등학교가 여기는 학군입니다. 그리고 방위중학교도 바로 길 건너에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역하고 이제 몽촌 토성역 그리고 아까 전에 한성 백제역이 바로 인근에 있고 롯데월드 타워랑 롯데월드 석촌호수가 바로 인근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잡내야 이제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저렇게 생겨지나 봅니다. 그리고 주민 공동 시설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근린 생활 시설 역시도 약간 쇼케이스처럼 생겼다 그래야 되나? 요즘에 그런 가전제품 파는 데 있잖아요. 뭐 삼성 어허. 프라자라든지 뭐 LG전자 그렇게 생긴 것처럼 이제 근린 생활 시설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 분양에 다루는 물건들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3 타입이 분홍색이고요. 59 타입이 약간 이제 보라색 계열인 거죠. 그다음에 59 그쵸? 그다음에 74 타입이 약간 파란색 계열. 네. 그렇죠. 그리고 84 타입이 연두색에서 노란색, 그리고 좀 큰 대형 평수가 104 타입이 약간 붉은색 계열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어디에 당첨이 내가 이제 타입별로 넣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쪽에 타입들이 몰려 있구나. 내지는 이제 예상을 하시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 라인이 올림픽 공원이 좀 보이는 라인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이 네. 올림픽 공원 공원 방향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출입문이라든지 이제 그런 그거는 것들이 저쪽에 또 있네요. 주출입문은. 네네. 그러니까 위에 있고 좀 멀긴 하지만 뷰를 선택한다면 그쵸, 이쪽을 또 네, 선택하면 좋겠네요. 이쪽으로는 이제 광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딱 보시면 네. 답답하게 만들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뭐 엘스라든지 리센츠라든지 뭐 그런 데 가 보시면 네. 이제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제일 좋은 자리에 배치들을 많이 해요. 어떤 공공의 어떤 편이라든지 그런 네. 목적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화의 그 올림픽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여기 상가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거기는 뭐 분수라든지 그런 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근처에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 뭐 야외 음악당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 주민 공동 시설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피트니스라든지 여기는 이제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수영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대치 에델루이를 분양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이제 거기도 엄청난 관심도가 높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수영장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었는데 거기 5구 타입이 아마 1000대 1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엄청나게 이제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또 수영장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커뮤니티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네.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네, 이제 방금 보신 것들도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역시도 그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도 같이 이제 띄어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이제 뭐 특별 공급을 가능하신 분들은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이제 청약을 넣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공급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0월 22일 날 하셔야 됩니다. 20일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게 1순위에서 거의 청약 마감이 될 것 같은데 2순위로 만약에 하실 분들은 이제 24일 날 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당첨일이 10월 30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한 서류를 하는 건 이제 3일부터 7일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내가 당첨이 됐어요. 네. 당첨이 됐는데 네. 계약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 끔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날짜를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11월 12일부터 네. 15일까지 계약금 네. 20%를 준비를 하셔야지. 20%. 네. 여기는 이제 요즘에 그 분상자 때문에 네. 이제 조금 가격이 주변의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돼 있는 좋은 가격으로 이제 된 데는 거의 다 이제 계약금 20%를 내는 것 같아요. 에델루이도 20%였거든요. 네, 여기도 계약금 20%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아까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있고요. 아까 분상제 때문에도 전매 제한이 이제 3년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지만 이거를 전매를 이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집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1순위 청약 조건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1순위 청약 조건은 일단은 서울 거주예요. 일단 1순위 조건은 그러면 서울시 거주. 네. 그다음에 청약 통장 통장은 2년 2년 이상. 이상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2년 네. 이상 거주자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이 네. 우선이고요. 그렇죠. 네. 무주택 혹은 1주택 세대주.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세대주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렇구나.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어. 네네. 그러니까 거의 가점제가 70%일 거예요. 그래서 가점제가 70%고 추첨제가 30%니까 그 30%의 확률로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1가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갈아타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없는 사람한테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페널티가 있는 게 이제 그런 거고 대부분 그래서 이제 집이 지금 무주택이신 네네. 분들한테 저번에 우리 가점에 대해서 네. 얘기 드렸잖아요. 84 타입을 하려고 그러면 최대로 하려고 그러면 4인 가족이 16년 동안 무주택을 가져야지 최고점을 받아서 들어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그것보다 조금 뭐 낮은 타입이라 경쟁률이 좀 치열한 것들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6명이 가족이 거의 한 14년 동안 무주택으로 거주를 하셔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 이제 약간 그런 경쟁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는 2025년 12월 말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공사가 딱딱딱딱 잘 맞아야지만 저게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10월 달 그러면은 내년 한 10월 정도에는 또 어떤 그림들이 또 나오겠죠. 뭐 사전 점검이라든지 뭐 그런 그림들이 이제 한 10월 정도에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걸 보여드렸잖아요. 네. 여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적이라든지 네. 이렇게 나온 건데 네. 43 타입이라든지 뭐 59A 타입, 59B 네. 타입, 59C 타입 이런 것들 이제 면적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총 공급 세대 수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네, 43이 이런- 제일 많네요. 네. 그러니까 43이 많고 그다음에 84도 많죠. 84D 오. 타입이 아. 지금 177개니까 네. 가장 많은 거고 요게 일반 분양이 들어가는데요. 589 가구가 일반 분양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특별 공급 세대 수가 28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딱 일반 공급은 307개 그리고 좀 최하층한테 우선 배정된 세대 수도 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에 관한 것도 보시면 이렇게 뭐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또 경쟁률이 좀 치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특별 공급 중에서도 다자녀라든지 신혼부부들은 아마 저기 중복 청약이 가능할 거예요. 일반 공급까지도.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인데요. 네. 이게 좀 가장 좀 핵심이죠. 예, 핵심이에요. 내가 당첨이 돼도 이게 그러니까 자금을 만들어야 되잖아. 자금 조달 계획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렴하게 나왔다.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가격이 최하 10억부터 해가지고 22억까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코 만만한 가격은 아니죠, 그죠? 근데 거기에 계약금이 20%라고 하니 갑자기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이 꽤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여드리면 보시면 계약 체결일이 11월 12일부터 15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한 달 정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이만한 돈을 일단은 지금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3 타입 같은 거, 43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금이 한 2억 정도가 필요하시고요. 59 타입은 이제 한 3억 정도가 당장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74 타입도 한 3억 5천 선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84 타입이 3억 8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계약금만인데도. 그렇죠, 계약금이. 네. 그리고 104 타입은 한 4억 5천 정도가 기본적으로 좀 있으셔야지 아마 시작할 때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으니까 네. 좀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중도금은 4번에 걸쳐 가지고 15%씩 이렇게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입주 시점에 잔금 20%를 납부를 하셔야 이제 입주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제 계약금인데요. 계약금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분상제 지역이어 가지고 주변의 시세보다는 그러니까 낮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주변에 매매되는 것들은 여기보다 거의 한 여기가 주변 시세보다 한 70%에서 80% 정도 가격에 이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뭐 파크리오라든지 뭐 엘스, 리센츠 뭐 그런 거를 그런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시려고 하면은 큰 돈이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갔는데 네. 여기는 이제 좀 나눠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내가 당장 좀 지불해야 되는 그런 돈 크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계약금 20%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한 거고 최소한 3억 8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국민 편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84 타입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3억 8천이 지금 당장 있으시면 뭐 한 4억 정도가 내 통장에 있으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뭐 트라이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없다라고 해가지고 또 못 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투기 과열 지역이어 가지고요. 네. 신용 대출을 1억 이상 받으면은 안 돼요. 네. 그래서 부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더 드릴 건데 부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차주 제한이거든요. 네. 차주는 뭐냐면 돈을 빌리는 사람 기준인 거예요. 네. 당첨은 세대주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대주가 남편일 수도 있고 와이프일 수도 있는데 그 세대주가 1억 이상 이제 신용 대출이 있으면 그러니까 계약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원래 내가 받고 있었던 안 신용대출 돼요. 있으면. 예, 그래서 그 갚아야 되는 거고. 와.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두 번째 줄 써놓은 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그 대출을 회수를 해가기 때문에 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1억 이상은 안 되고 네. 1억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갚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 대신에 또 이게 좀 웃기는 게 부인은 가능은 해요. 부인은 가능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당첨자 기준이잖아요. 네. 당첨자가 차주면은 조금 어려운데 만약에 부인이 신용대출이 3억이다, 4억이다 나올 수만 있다고 하면은 부인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양권은 이제 내가 지금 집이 없더라도요. 네. 분양권을 내가 이제 그 계약 이제 아까 전에 당첨을 돼서 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내가 계약일에 이제 납부를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주택수로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출이 좀 막힌다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DSR 여기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 가상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대출 한도가 많이 이제 들겠죠. 네, 그런 것까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네. 거고요. 세 번째로는 중도금 대출 이자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4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중도금 대출을 60%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규제 지역이에요. 예.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LTV가 50% 정도만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10%도 이제 현금이 이제 준비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대출 이자가 이제 계산을 한 거를 보면은요. 한 달에 한 230만 원 정도를 1년 정도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총 납부 금액이 한 2,4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아까 3억 8천 정도가 계약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것들이 이제 한 2,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도금 한 10% 정도를 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손에 쥐고 안전하게. 있으셔야 그러네요. 84 타입 정도는 이제 청약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급 대상 및 공급 주택을 보시면 여기 이제 타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타입에다가 조금 시도를 해봐야겠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제가 네.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네, 그 이유는 네. 여기가 일반 분양 개수가 많아서 그래요. 많아서 네, 그나마 좀 해볼만 하겠다. 그럼요. 던져볼만 하겠다. 네, 그리고 네. 저기에는 뭐가 또 어떤 분들이 또 하실 수가 있냐면 네. 1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아, 그래요. 추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수가 있어서. 예, 추첨이 아마 30% 정도는 추첨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포기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43, 59A, B, 네, C, 59B. 네, 네. 84A, D. 그리고 운영 기간은 여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델하우스라고 불리는 데예요. 네, 이게 18일부터 20일간 3일간 열리는데요. 장지역. 네. 네, 네.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지금은 이제 선착순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서 보면 되는데요. 3일 운영 기간 3일이 지나고 나면 여기는 이제 당첨이 되시고 나신 분들만 이제 가서 보실 수가 아. 있으십니다. 네. 이게 그 촬영도 안 되죠. 가서. 네, 촬영이 안 될 거예요. 촬영이 안 돼요? 네, 네. 아, 그래서 아마 직접 가지 않으시면 네. 여기를 구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몰래 어떻게 촬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럼. 촬영을 그런 거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촬영을 하러 가세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 관련 사람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찍고 초상권? 있으면 다 지우라고 얘기를 해요. 어. 네, 그 관련 관계자들이. 보는 눈들이 많으실 네, 네. 테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면 그 좀 꿈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 영상 혹은 다른 이제 이런 영상들을 쭉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가서 보면 차도 그렇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다 그러면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시승을 한번 해보면 왠지 이 차를 내가 가질 것 같고 정말 목표가 생겨서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드림 터치라고 하죠. 드림 드림 터치를 터치. 네, 드림 터치를 좀 하는 그런 좀 해보시면.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건물 있으면 자꾸 사진 찍고 만지고 내가 1층에는 뭘 임대하고 2층에 뭐 임대하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모델하우스도 가면은 이제 뭐 식탁도 있고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네. 가서 그냥 쓱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이 집에서 살고 있을까? 오. 뭐 된장찌개를 끓여서 딱 내려놓는 그 모습과 그 진짜 구체적인 예, 상상을. 향까지 그렇죠. 된장찌개 향까지 상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게 내 것이 될 가능성이 어머 높다고 세상에. 합니다. 아, 네, 저 미간 가서 당연하지만. 향까지 상상하고 오겠습니다. 드림 터치. 아, 드림 터치.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네. 안에 이제 사전 점검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거예요. 사전 점검이라는 건 그 전에 모델하우스를 봤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사전 점검을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입주 시점이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입주 박람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뭘 하겠어요? 가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세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오래 사셨던 분들은 가구들이 오래됐거나 많이 버리고 새로 장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꽤 네, 있으실 네.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입주 박람회를 그 왜 잠실 롯데월드
그 롯데월드라 그러나 그 뭐라 네, 그러죠? 롯데월드의 아이스링크장. 예, 아이스링크를 비우고 거기다 입주 박람회를 할 정도였으니까 어마무시하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내가 자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자꾸 가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여기뿐만 아니라 약간 트렌드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 그러면은 이제 3기 신도시도 이제 하나씩 이제 청약도 넣고 분양도 받고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봐 놓으면 네. 머릿속에서 아 여기는 이런 게 특화가 되어 있고 저런 게 특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뭐 의정부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분양하려고 하는 열기들이 꽤 있어가지고 모델하우스를 개관들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는 관심도가 지금 상당히 조금 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지금 우리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얼죽신이잖아요. 얼죽신이 네. 좀 더 붙었대요. 네. 얼죽 서신. 서울 서울 갔다 신축. 오신. 아, 서울 신축. 서울 신축. 불타는 그쵸. 얼죽 서울 신축.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좀 보셔야 어차피 집이라는 거는 내가 평생 살면서 이사를 그러니까 내가 내 집 장만이 된 순간부터는 몇 번 할지 몰라요. 한 번이 끝일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좀 더 상급지로 이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요즘에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좋은 거를 잘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보시면 아마 그런 것도 공부가 되게 진짜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무너질 거다. 약간 네, 크게 무너질 거다. 이렇게까지 빚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더욱 그럴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 이게 한 번은 생각하셔야 될 게 서울 아파트 우리가 한번 그거 다룬 적이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들을 누가 사나. 근데 지금 돈 있는 사람이라면 지방에다 안 사요. 돈 있으면 서울에 사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 1순위 서울에 살죠. 네. 서울에 사죠. 경기도든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도 내가 돈이 있으면 그 지역에 사는 집을 이제 투자용으로 처분을 산다고 하고. 하면 오히려 서울에 사죠. 그다음 심지어 국내에 안 살고 해외에 살고 있어도 너 한국에다가 집 사면 어디 사니? 서울에 살 거예요. 아유. 서울 집을 산다는 거죠. 심지어 외국인들도 서울에 사는데 그 중에 65% 중국인들이 지금 자기네 나라 부동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서울에 부동산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월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네.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 번은 다시 좀 생각을 해볼까. 빠질 수는 있는데 그 속도가 금방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네. 저번에 제가 올린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어디서 영상을 봤는지 정도가 나와요. 저는 미국에서 5%가 봤던데요. 아,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지역이 나와요. 네. 시청자 아니 지역. 미국에서 5%나 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95%인데 미국이 5%를 봤더라고요. 어. 그 되게 그만큼, 신기하더라고. 그만큼 네. 해외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돈이 국내에 있는 분들보다 더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아닌가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정도 되면 네. 그래서 미국도 부동산이 뭐 뉴욕이나 엄청나게 비싸고 영국도 엄청나게 네. 비싸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난 서울로 이럴 그래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뭐 해외 주재원이라든지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뭐 처분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고 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 전세로 주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분하고 가시는 분들이 가장 바보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놓치지 않고 네, 전세를 네. 주고 이렇게 뭐 그런 하는 부분도 경우도. 있고 네. 아까 방금 그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는 게 하나가 그런 자본주의 어떤 룰이 있잖아요. 약간 그 왜 유동성이 풀리거나 아니면은 국내에 돈이 자꾸 많아지면 네.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액수는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우리가 뭐 솔직히 저희가 20대 때 100만 원, 1000만 원 느낌이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은 20대에 100만 원, 1000만 원의 느낌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 20대에 뭐 1억이라는 돈, 지금의 1억이라는 돈 그렇게 또 너무
예, 액수는 똑같지만 그 느낌이라는 걸 되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배제를 하고 앞으로 내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재산이 증식이 되거나 뭐 그런 액수가 그러니까 그걸 뭐 인플레이션이라고는 많이 부르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있으신 분들 자체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가 자꾸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좀 있다, 생겼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많이 산다. 그리고 뭐 건물을 산다 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는 겁니다. 네. 네. 그냥 아무래도 잡내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다들 많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일단 좀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있는 지금 강남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잠실 이 레미안 아이파크에 일반 분양 추첨제로 당첨이 된다면 지금 여기도 거주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나는 지금 이 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당첨이 됐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일단 이런 관련된 네. 분들 중에서는 누가 있을 것 같냐면 송파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엘스, 리센츠, 뭐 트리줌이라든지 그런 아파트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네네. 이미 거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분들이 이제 거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우리가 다음에는 한번 그 아파트 어떤 그 변천사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는 이제 좀 벌써 지어진 지가 한 10년 이상 넘었잖아요. 한 14, 15년이 됐어요. 네. 그러면 커뮤니티라든지 뭐 그런 관련된 것들이 지금은 좀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입지만 보면 너무 훌륭하고 좋은 지역이긴 한데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지금 내가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발생된 상태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 사셔야 되는데 지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갔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나 1주택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기다 청약을 넣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청약을 넣었는데 아이고 덜컥 당첨이 됐어. 됐네. 우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 포기하면 안 포기할 되고 수 포기할 없죠. 수는 없잖아요. 네. 3년 유예가 되니까 맞아요. 그걸 활용하면 될 것 네, 같아요. 4년 유예가 되니까 지금 당장은 네. 2년 전세를 줬다가 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옮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무는 채워야 되는 거죠. 네, 2년을 2년 채우고 거주를 기존에 이쪽은 있는 전세를 아파트는. 주고 있다가 네. 이제 2년 후에 여기 이제 입주를 하셔서 그 다시 또 2년을 채우시면 된다. 왜냐하면 살 때 이런 것들도 약속을 하고 살 수가 있었거든요. 약속을 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네. 내가 여기 2년을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관공서랑 얘기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갈 때도 분명히 그걸 채워야지 내가 받았던 내가 이득을 얻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2년을 사시고 나중에 이제 끝이 나면 그 이제 2년 이상 살았으면은 매매를 하셔도 되고 거기 전세를 주고 일로 옮기셔도 되고.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1주택이 갖고 계신 상태이신데 지금 여기에 아까 뭐 설명도 해주긴 하셨는데 네. 질문을 한 번 더 하자면 1주택자도 서울에 네. 1주택자도 일단 청약은 가능하다. 네, 청약은 네. 가능하고요. 집이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2주택 이상은 안 2주택은 되고 안 돼요. 한 개만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갈아탈 수 있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점제로는 안 되고 추첨제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청약 통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점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점수가 적죠. 왜냐하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건데 집을 갖고 있으니까 유주택이다 보니까 점수가 청약 통장은 있지만 낮아. 근데 그 통장을 못 쓰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 추첨제로. 그랬을 때 내가 되면은 땡 잡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네. 그냥 또 계속 보유만 하고 계셔도 뭐 그래도 이자는 조금 더 높으니까 예,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주택도 추첨제로 네, 넣어 가능합니다.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1순위가 누군지 궁금하다 이렇게 아까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서울 거주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해 음. 주셨는데 그러면 경기도민은 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서울에 못 살아서 억울한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건가요? 뭐 서울에서 뭐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고 네. 하더라도 네. 지금 주소지가 서울이 경기도로 아니면 가면, 좀 하기가 어렵고요.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진짜 어렸을 때부터 서울 토박이처럼 그니까요. 살고 있다가 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결혼을 해서 음. 근데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약간 전세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가는 순간 네. 예 서울에는 조금 참여하기는 어려우신데요. 아. 그 대신에 결혼을 해서 네. 그러니까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으시면 뭐 다자녀 특별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혼 부부들은 이제 뱃속에 이제 이쁜 태아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특별 공급은 조금 가능합니다. 네, 아예 배제된 건 아니고 네. 약간 특공을- 신혼 부부라든지 예, 네. 다자녀는 이제 가능합니다. 네, 경기도민분들은 특공을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네. 그 캠핑을 이제 네. 주말마다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차가 세워져 있는 그 공간에서 멀지 않게 개인적인 그 창고들이 있어야지 그 무거운 거를 어쩌저쩌 안 하고 맞아요. 네. 그 이제 집에서는 딱 먹을 것만 딱 챙겨갖고 딱 끌고 오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있겠죠. 그런 네. 개인 창고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다루기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파트의 변천사. 예전에는 뭐 진짜 뭐만 있어도 되고 요만큼만 있어도 되고 하는데 요즘에는 개인 뭐 창고 같은 경우도 되게 필요들 많이들 해요. 그래서 여기 지하층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마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 다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라서 있기는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것까지는 알 수는 없고 이제 입주하고 나서 그 대표가 이제 대표 선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분들끼리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1주택자도 지금 청약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지금 네. 특공이라든지 어떻게든 추첨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1주택자가 아무래도 주택이 있다 보니까 중도금이 나머지 그 주택이 없는 분들은 중도금 50%까지 나오긴 하지만 네. 주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30%까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네. 맞나요? 이거는 뭐 일반 매매처럼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분양 공고에 나오는 거고 네. 중도금 대출은 이제 건설사라든지 은행에서 이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LTV 50%까지는 집이 있든 없든 네. 나오는 거예요. 있든 없든 네, 50%까지는 나온다. 50%까지는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네. 그리고 그러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집을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치면 안 되세요. 그거는 지금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집이 1주택자시잖아요. 네. 근데 1주택자신데 내가 거기에 대출이 하나도 없어. 대출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잡내를 당첨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계약금이라는 걸 내야 되고 네. 중도금이라는 걸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계약금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네. 그 왜냐면 그게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은 아마 저기 자서를 쓸 때요. 네. 생활 안정 자금으로 대출을 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 매수 용도로 사용하시면 걸려요. 네, 이게 바로 걸리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6월인가 9월인가 이렇게 두 번을 하는데 네. 그때에 체킹이 돼서 걸리면 바로 대출 회수예요. 그럼 갚아야 되니까 돈이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당첨이 무효가 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대출이 회수되고 하면은 자금 사정이 되게 많이 꼬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잔금 시점에 돈을 못 내면 낙첨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전에 중도금이 60%잖아요. 네. 대출금을 50%는 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10%가 문제인데 네. 돈이 없으시는 분들 연체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2번 이상 연체를 하시면 네. 이제 조금 힘이 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조금 이자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자가 아마 더블로 아마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까 그 신용 대출이 네. 1억이 넘어가면 또 안 된다고. 네. 여기도 이제 또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제 차주는 1억 이상 그러니까 신용 대출을 받아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5구 타입에 보시면 이제 최고로 이제 조금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세대 수가 이제 26개라든지 17개를 보시면
한 3억 언저리잖아요, 그죠? 네. 계약금 자체가. 그러면 3억을 내가 당장 돈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근데 3억이 대부분 다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청약을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되면은 바로 3억이라는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역시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만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용대출이라는 거를 많이들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첨 대신 우리가 세대주는 1억 이상 1억을 초과해 가지고는 신용대출을 빌리시면 안 돼요. 네, 당첨자. 네, 당첨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배우자는 1억 이상은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금이 1억 이렇게 해가지고 3억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당첨되신 분은 1억 이상이 되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약간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1억 이상 나오려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고액 연봉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한 2억 이상 연봉이 2억 이상이 되셔야지 아마 신용대출이 아마 3억 이상 나오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첨되시는 분이 한 9,500만 원 배우자가 한 뭐지 내가 현금 보유가 한 몇천만 원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 5천 정도 있다라고 하면 1억 5천 정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셔서 이제 계약금을 납부하시고 이제 잔금철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바로 빼서 들어가도 되지만 전세를 주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전세를 일단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잡내와 관련해서 청약이 만약에 당첨이 되셨을 경우에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치르셔야 되잖아요. 뭐 이거에 관련된 좀 자세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견본주택 오픈이 되는데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한번 가보시면 되게 네, 드림터치 한번 해보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요일날 오픈하고 나서 다녀오셨다 하시면 좀 후기도 댓글로 통해서 좀 남겨주시면 서로 보면서 이런 느낌이었구나 저희도 좀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뭐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더 플러스 TV도 가셔서 또 소장님의 다양한 영상들도 같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또 인사드릴까요? 네. 그럼 리치 부동산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리치 되세요. 부자 되세요.